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9월 넷째 주 KBL 로엔 팩트 1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컵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시간 기준으로 9월 20일 개막을 했고 오리온, 모비스 뭐 이런 팀들이 지금 팀 전력을 싹 드러냈어요. 이제 상무 포함해서 4개 팀이 먼저 경기를 치렀고 네. 저희가 방송을 지금 이제 21일 오후 4시 경기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팀들도 모습을 드러내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컵대회 치는 팀들은 그 얘기 좀 하고 또 아닌 팀들은 또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무드하게. 예, 스무스하게. 네, 예. 가면 되겠죠. 자, 예.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한번 소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때 우리 그 뮤즈가 와서 예. 네, 방송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짬바 그렇죠. 얘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시읒 이응 희은님이 유동혁 기자님 크크크 이동환 기자님 디스하시더니 뮤즈가 오면서 요거로 한방 드셨군요. 왠지 모르는 쾌감은 기분 탓이겠죠?라고 하셨는데 다들 쾌감을 느끼셨군요. 저희 그 애드립에 기쁩니다. 예. 여러분들이 즐겁다면 저는 언제든 희생을 당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랬나요? 약간 이 뻔뻔함이 이제 알겠네. 이런 느낌이군요. 예. 굉장히 좀 뭐랄까 정석적이라기보다 뭐냐면 그리고 가식적이고 예,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예. 저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빠님이 와 방송 구도가 무슨 후라이팬 2개 사이에 달걀 하나 껴서 하는 것 같네. 원근감 장난 아닌데. 예.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딱 봤어요. 예. 진짜 그래요. 예. 예. 머리 크기가 너무 차이 나서 우리 무슨 걸리버야? 예. 제가 이제 댓글을 캡처해서 이제 지난번 오셨던 뮤즈에게 보내드렸더니 뮤즈, 예. 뮤즈가 빵 터지면서 네. 제가 좀 뒤에서 찍었다고 이렇게 네, 또 네.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런 가식적인 겸손함 정말 싫으네요. 예, 정말 가식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근감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보실 분들은 그 전주 한번 방송 보시면 나올 수 예. 있습니다. 저도 제 얼굴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제 얼굴이 큰 걸 알아서 네.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동현 기자도 저랑 비슷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혀를 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았었는데 아예 제목에 FA컵이라고 명시하시다니 제 댓글 소개하시고 잘못 말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유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 정확하게는 KBL 컵 대회. 그렇죠. 이제 공식 명칭이죠. KBL 컵 대회. FA컵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세밀하지 않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는 뭐 앞으로 시즌 시작하면은 매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안 돼. 그럼 안 돼. 우리 너무 힘들잖아. 그럼 그러면. 방송이 휘청거리나요? 네. 예. 그건 괜찮은데 예. 우리 멘탈이 이태원거리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뭐 근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갑자기. 멘탈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처음에는 정말 유리 같았는데 예. 유리가 자꾸 깨지면은 이게 네. 또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미세한 가루가 되니까 이제 또 뭐 이렇게 푹푹 건드려도 깨지도 않고 그냥 훅 들어갔다가 나오고. 강화유리가 됐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손님님이 솔직히 KBL 재밌나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KBL이 나쁜 의미로 기사거리가 많아서 보시는 건가요? 그러셨는데 요게 그리고 이제 댓글을 그냥님이 NBA, KBL 둘 다 보지만 전 KBL이 더 재밌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성향이나 스타일 모르시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크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수비 전술 볼 줄 알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어때요? KBL 1로 보나요? 이거 정치적인 관계야? 방송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경기는 맞아요. 어떨 때는 그래요. 저희 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팀들의 경기력이 고르지 않고 어떤 팀들은 좀 수준 높고 재밌게 하기도 하고 어떤 팀들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경기를 보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도 한 번씩 저만 그런가요? 저 한 번씩 조금 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저는 NBA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그 플레이오프나 이런 거 보면 NBA가 확실히 몰입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 리그다 이렇게 보이고 NBA 보다가 사실 KBL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이제 성긴 느낌도 있고 플레이는 뭐 저렇게 하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뭐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NBA도 굉장히 재미없는 게임들은 너무 재미없어요. NBA도 진짜 뭐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이런 경기 보시면은 KBL이 훨씬 재밌습니다. 저 이거 장담합니다. 빡치는 경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KBL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정말 그냥님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던 것처럼 선수들의 어떤 특성 그리고 감독의 어떤 전술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재밌어요. 나름대로 재밌는데.
또 하나의 그 생각은 뭐냐면 근데 이제 NBA하고 KBL하고 솔직히 그런 어떤 클래스 차이는 있다. 그리고 이 KBL이 뭐 이제 동질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클래스를 좀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지지와 어떤 비판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KBL도 플레이오프나 아니면 그 명경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기들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경기들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NBA는 그런 이제 비율이 조금 높고 KBL은 그런 비율이 좀 낮다. 저는 이제 20년 동안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KBO 야구 팬이 메이저리그가 훨씬 잘하는데 왜 KBO를 보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에겐 뭐 이승엽이 베리본주고 뭐 이런 김동주가 뭐 이제 마이크 트라웃이다. 저는 훨씬 좋습니다. 이런 얘기. 저에게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짜요? 예, 성교창이 케빈 듀란트고. 예. 저는 그래요. 이정현이 르브론 제임스야? 이정현이 르브론 제임스고, 예. 그리고 이승현이 앤서니 데이비스예요. 저한테는. 저는 KBL을 너무 사랑합니다. NBA 필요 없어요. 예.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허운이 스테판 커리예요. 허운이 커리예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대성이 웨스트브룩이구나. 이대성은 웨스트브룩 같고. 예. 두경민은 데미안 릴라드, 두미안 릴라드. 두미안 릴라드.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조금 저희 비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기량 갭은 있죠. 근데 선수마다 또 그 특성과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른 선수는 분명히 또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재미를 몰입해서 보는 거죠. 예, 많은 KBL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저는 딱 하나 좀 한 건 뭐냐면 NBA하고 KBL하고 지금 차이가 뭐 물론 이제 클래스 차이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유럽 리그가 KBL보다 훨씬 낫고, 그죠? 그리고 뭐 유럽 리그보다는 NBA가 훨씬 나으니까 NBA만 봐야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어떤 그 자국 리그의 어떤 그런 동질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딱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NBA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어떻게 발전하는데 그 발전하는 게 극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 KBL 선수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극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NBA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NBA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선수들이. 예. 아,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 네. 기대감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선수의 성장폭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냥 경기를 볼 때 오늘 이 경기가 있다. A팀과 B팀의 경기 있으면 A팀의 이 선수 오늘 무슨 플레이 보여줄까? B팀의 이 선수 오늘 무슨 플레이 보여줄까? 그런 너무 궁금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설렘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대성이다. 네. 그럼 이 친구가 슛 셀렉션을 좀 이제 다듬고 와가지고 좀 더 다른 기량을 보이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승현이다. 이승현 석점을 완벽하게 장착을 해가지고 내외곽의 어떤 밸런스를 보이겠지. 뭐 송교창이다. 송교창 이제 정말 케빈 듀란트처럼 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폭이 살짝 좀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좀 정체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게 사실은 KBL과 NBA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레벨 차이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거의 전 세계 0.1%의 선수들만 가 있는 리그와 이제 저희 KBL 또 아시아 쪽의 한 리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리그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저는 KBL에 너무 가혹한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너무 가혹한 거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자, 재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고 운동량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노력은 뒤지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건 그렇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되 이제 저는 마치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너무 막 KBL 선수들을 막 이렇게 막 얘들은 아무것도 못해. 다른 댓글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KBL 선수들이 뭐 장점이 있긴 하나요? 미드레인지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다 해요. 예, 근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또 NBA를 기준점으로 잡고 KBL을 보지는 말았으면은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안타까워서 한편으로는 너무 좀 가혹한 비교. 저보고 마치 CNN의 패널과 저를 비교하면 제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 분들이랑. 이길 수 있지. 한국말 대결로 하면 이기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예? 오바마 대통령과 저를 연설 실력을 비교하면 제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 대단한 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뭐 한국에 그런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길어졌네요. 예. 네,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빵 무지 달달님 이번 컵
대회는 스폰서가 세 방을 굶고오더라고요. 이번 시즌 스폰서는 어느 기업에서 맡아서 진행하나요? 원래대로라면 전 시즌 우승팀이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총재 대행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총재 대행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올 시즌의 스폰서는 모비스가 계속한다. 계속하고 이 리그컵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스폰을 이제 따왔어요. KBL이 세 방을 굶고 이쪽에 따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해줄 만하다. 되게 저는 놀랐어요. 이걸 딱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거든요. 지금 진짜. 시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KBL 칭찬해. 진짜 이건 칭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 칭찬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넷째 주 KBL 룸앤팩트 일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그 다음에 KT, 그리고 SK 삼성, 그리고 전자랜드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의 닭공농구가 드디어 베일을 드러냈습니다. 나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컵 대회 개막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모비스하고 게임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LG와 모비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가 사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 이게 또 컵 대회 흥행과도 연관이 있었는데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최근에 본. 맞아요. 예, 좀 재밌었어요. 솔직히 NBA 플레이오프보다 조금 재밌었어요. 저는 내 기준으로. 그 재미는 언더커 보면.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덜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LG가 현대모비스의 경기에서 99대 93으로 승리를 거뒀고, 자 조성환 감독이 그러니까 비시즌 내내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100점 넘는 농구를 하겠다. 지난 시즌 평균 70점 안 됐던 팀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60점대였던 팀.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베일을 벗었고 거의 100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정말 공격하는데 벤치의 눈치를 안 보는구나.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보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 모션 오펜스, 프리랜스 오펜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강력한 찬스가 난다 그러면 바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 특히 그 상징적인 장면이 강동현 선수가 벤치에서 놀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서민수 선수의 페이드어웨이 장면이었는데 맞습니다. 와, 저 친구가 저거까지 해?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보기에는 뭐 별거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변화였던 게 서민수 선수는 사실은 이제 수비에서는 어떤 센터 역할도 하고 내외각을 하면서 석점수를 쏘던 선수였는데 스크린을 받고 미드레인지에서 한지훈이었나요? 그 앞에 상대로 이제 페이드어웨이 슛을 갖다 던지면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을 시켰는데 이제 이런 옵션들을 자율적으로 주는 거 이런 부분은 LG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자신감이 진짜 많이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접전 상황에서 강병현의 클러치 3점이라든지 그렇죠. 뭐 조성민의 얼리 피켄으로 이은 풀업 3점 이런 장면들만 봐도 조성원 감독을 비롯한 LG 코칭 스태프는 어떤 슈팅 기회에 대해서 어떤 이때 쏴라라고 강요하는 부분이었구나. 너희가 상황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빠른 템포에서 던질 수 있으면 무조건 쏴라 라는 어떤 그런 모토가 다시 한번 경기에서 확인이 됐고, 이날 LG 총 슛 시도 개수가 83개였어요. 지난 시즌 리그 최다 야투 시도 팀이 KGC였는데 69.3개였거든요. 이거만 봐도 10개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피드였고, 실제로 특히 3쿼터에 진짜 점수를 많이 좁혔는데 그때 보면은 그냥 뭐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뭐 스크린 한 번에 바로 슛 쏘고 이게 뭐 되게 단조로운 게 아니라 그냥 빠른 어떤 옵션에 의한 이제 빠르게 어떤 림을 공략하는, 그리고 3점 라인을 공략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스피드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전에 흡사 스티븐 애쉬하고 아마레 스타드마이어가 있는 피닉스 선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3쿼터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리그컵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LG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전력을 뛰어넘는 어떤 팀의 그 팀 컬러, 아포 이런 걸 형성시키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근데 과연 리그컵의 이런 지속성 이런 부분을 정규리그 때 메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펙트럼의 어떤 시선의 스펙트럼 차이가 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컵 대회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이제 특히 이날 상대였던 현대모비스에도 김국찬이 빠졌었고 후반에 이제 선수 체력이 안 됐다는 어떤 언급을 유작 감독해서 저희가 조금 이따 모비스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종의 어떤 스파링 게임 같은 느낌으로 모비스가 한 것도 있고, 맞아요. LG도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경기를 가지고 LG의 공격 농구는 이미 완성되었고 다음 시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수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성원 감독이 이제 수비도 어느 정도는 강조
주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뭔가 완성이 되지 않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사실 3쿼터 추격할 때 이제 언급하신 서민수를 이제 4번으로 쓰면서 이 스페이싱이 정말 잘 되면서 네. 굉장히 이제 템포도 잘 올라가고 공격력도 잘 펼쳐졌는데 사실은 전반에 뭐 김동량이나 박정현이 나왔을 때는 사실 꽤 답답한 부분이 많았고 오히려 모비스의 얼리 오펜스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LG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전통적인 어떤 빅맨 여기서 정통적인 빅맨이라고 하면 김동량, 박정현 이런 선수들이겠죠. 물론 정희재는 이제 내외각이 되는 이제 스트레치형 포워드, 뭐 포워드 그쵸. 빅맨 뭐 이런 식이고 주지훈. 근데 이 선수들보다 서민수가 뛰었을 때 어떤 그 스페이싱이 많이 났다라는 거는 LG의 그런 이제 좀 스몰 라인업, 이 스몰 라인업의 어떤 속도전이 잘 먹혔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전반에 보면 전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LG 어떤 조직력이 좀 더 높아지면 그런 부분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이제 고민이 들었던 건 뭐냐면 캐디 라렌도 션농에게 막힐 수 있구나. 그쵸. 그렇게 됐을 때 과연 LG가 누구를 중심으로 풀어나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3쿼터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선수들이 공격을 두려움 없이 하고 트랜지션을 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혼란함 이런 부분을 노려야 되는데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에 약간 좀 힘을 보였다고 후반에는 사실은 뭐 1.5군 이렇게 기용을 했었죠 계속. 그쵸. 근데 전반에 한 10점 뒤졌을 때 사실 맥을 끌어놓을 수 있는 모비스의 어떤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션농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 때문에 들여보내고 이제 자키난 간트는 굉장히 좀 안 좋았으니까 그 선수 보내면서 LG가 어떤 흐름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에 만약에 그런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았던 LG의 상황에서 흐름을 맥을 완전히 끊어놔 버리면 이게 그냥 점수가 벌어지면서 쫓아가는 상황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에 대한 어떤 그 뭐 약점 이런 부분들은 저는 LG가 조금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일 수 있는데 그리고 공격에서 그걸 메워야 되는데 그 공격에서 메울 수 있는 게 사실은 라렌이 기본적인 어떤 절대적 우위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다른 외국인 선수들 션농도 뭐 거의 최상급 외국인 선수지만 또 나머지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포지션별 어떤 경쟁력에서 우위가 되는 부분이 없으면 LG가 연패를 탔을 때 진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보면 사실은 경기가 되게 4쿼터 끝났을 때 경기 시간 진짜 일찍 끝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작전 타임을 서로 안 불렀어요. 그렇죠. 유작감도 잘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리그와는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G처럼 이렇게 신바람, LG가 농구에서도 신바람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바람 농구라는 스타일은 작전 타임 없이 쭉 가면은 진짜 분위기 그냥 계속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정규 리그 때처럼 중요할 때마다 작전 타임을 맥 끊고 그리고 유작 감독이 뭐 갑자기 2-3 존 가져온다든지 이런 존 디펜스로 딱 가져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LG는 그 상황에서 작전 타임 끝나고 첫 오펜스에서 완전히 이제 당황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흐름 넘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예. 자, 일단 LG의 상쾌한 출발은 있었지만 여전히 숙제는 좀 있다. 앞으로 좀 더 봐야겠다. 예. 생각을 하면서 K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는 지금 연습 경기에서 김민욱 선수였던 활약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저에게는 이승현이 아닌 써니 데이비스다. 네. 예, 김민욱은 제 김민욱이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니콜라 요키치. 니콜라 요민욱. 잠깐. 니콜라 요키치가 좀 안 맞아. 아무나 아니야. 더 맞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거야. 조엘 엠비드입니다. 아니야. 조엘 엠비드 안 맞아. 조엘 엠비드 말고도 좋은 선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있지? 좋은 선수가 있을 거야. 네. 내가 볼 때는. 유스프 너키치예요. 아니, 유스프 낚지 말고. 누가 있지? 내가 고민을 해볼게요. 자, 김민욱은 요키치 아니고, 엠비드 아니고, 크리스테프스 포르징기스다. 그렇지. 한국의 포르징기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포르징기스다. 포르징기스다. 이 선수가 포르징민욱.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포르징민욱. 좋습니다. 한국의 포르징기스. 이 김민욱 선수가 사실 2m 5cm의 굉장히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 이 신장 대비 슈터치는 거의 리그 최고 수준. 슈터치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2018-2019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했습니다. 그때 서동철 감독 부인 첫 시즌이었고 그 시즌에 좋은 활약하다가 이제 그때 농구 영신쯤에 발목 부상을 당한
간 이후에 좀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네. 2019-2020 시즌은 그 여파가 계속되면서 사실 맞아요. 시즌 준비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예, 부상 예. 때문에 예, 그렇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현민 선수가 3점을 좀 어느 정도 장착하면서 입지가 더 좁아졌는데 이번 비시즌 김민욱 선수가 건강하게 시즌 준비하면서 연습 경기부터 경기를 굉장히 좋다. 18일 현대모비스전에서 17분 41초를 뛰었는데 25점, 3점슛 3방. 거의 뭐 현장에서 이제 또 다른 기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외국 선수는 김민욱이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이제 반농담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욱이 사실은 그때 상대가 현대모비스였고 뭐 함지훈, 장재석, 이종현, 션농까지 같이 상대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더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뭐 골밑이 약한 팀을 상대로 그렇게 했으면 뭐 연습 경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였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날 KT가 이제 마커스 데릭스는 안 나오고 존 이그부누만 출전을 했는데 네. 김민욱과 이그부누가 있을 때 이 높이와 그리고 이 스페이싱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김민욱 선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그 스트레치가 되는 거 하나하고 수비에서 세로 수비가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블록슛이 가능한 그런 선수. 그러니까 신장 대비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존 이그부누 2m 11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딱 세워놓으면 김민욱과 존 이그부누 심상치 않은 조합이긴 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1대1 수비를 할 때 그 김민욱 선수 그동안의 문제점은 뭐냐면 센터인데 외곽을 쏠 수 있는 센터인데 골밑의 어떤 수비가 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1대1에서 털려버리면 김민욱이 외곽에서 만회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연습 경기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단 이거를 계속 유지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KT가 사실 김현민 선수가 7월 중순에 발목인대 부상을 당했었어요. 네. 다행히 수술 없이 이제 회복이 가능한 상태여서 최근에는 복귀를 했는데 아직도 몸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KT 하면은 김현민, 김민욱, 이정재 이렇게 세 명의 어떤 국내 빅맨 로테이션을 도는데 여기서 김현민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김민욱이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은 KT는 시즌 초반부터 어떤 빅맨즈 운영에 크게 이제 뭐랄까 어려움 없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게 크고 또 사실 김민욱이 지난 시즌에 좀 부진 때문에 좀 이게 연봉도 좀 깎이고 팀 내 입지도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시즌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김현민, 김민욱, 이정재. 근데 이제 비율로 보면 5대 3대 2 또는 4대 4대 2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옵션은 김현민 선수였고 두 번째 옵션은 이제 김민욱 선수였고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는. 근데 이 두 선수를 합쳐도 사실 뭐 김종규나 뭐 함지훈이나 뭐 이런 오세근, 이승현 있는 그런 이제 정상급 빅맨들이 있는 팀들보다는 골밑이 좀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김민욱 선수의 연습 경기 때 이런 어떤 수비에서 어떤 전투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공격에서 외곽 공격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오히려 KT에게는 좀 더 좋은 무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는 몸 다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만 조심하면 제가 볼 때는 KT 어떤 팀 컬러도 잘 맞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지금 자밀원이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예, 원희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왔어요. 네. 8월 30일에 입국해서 9월 중순부터 팀 훈련에 합류했는데 네.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체중을 재보니까 120kg 후반대가 나왔다고 하고 지난 시즌 프로필 체중이 116kg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0kg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일에 이제 SK와 KCC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 원희도 그렇고 미네라스도 다 출전을 했는데 원희가 이제 좀 현장 관계자들 그리고 비디오를 본 타구단 관계자 사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놀랐던 게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었는데 배가 이렇게 나온 게 보여가지고 되게 좀 사실 좀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살이 좀 많이 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거나와 매치업에서 거의 뭐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팀도 대패를 했습니다. 예. 이게 저는 심상치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계속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도 계속 말했지만 SK의 심장은 김선영인데 SK의 두뇌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원희다. 그러니까 원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원희가 기본적으로 빅맨들하고 어떤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아야 SK는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미네라스를 이제 써서 하는 부분들은 전력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지 전력을 주는 건 아니다. 거기에는 이제 원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뭐 김민수, 뭐 최복영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빅맨 로테이션이 돌고 김선영, 최준영, 안영주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심이 굉장히 흔들려 버리면 SK가 올 시즌 사실 이제 우승을 갖다가 원하는 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원희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상향 평준화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습 경기에서 현농이 라레는 어느 정도 압도하는 모습. 그렇죠. 이 있었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 원희 포지션이 열세인 포지션이 돼버리면 SK가 시즌 운영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는 이거 완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단 최준영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최준영의 어떤 3점 생산은 원희 어떤 포스트업의 어떤 트랩 수비에서 나온다. 그렇죠. 최준영의 득점도 그런 식으로 생산이 되고 김선영도 원희와 2대2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이 선수의 어떤 돌파도 이제 살아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트 오펜스에서는 근데 원희가 진짜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여도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최준영도 죽고 김선영도 죽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원희가 그만큼 좋은 선수고 중요한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미네라스가 있지 않느냐. 진짜 말씀대로 사실상 원희가 몸 상태에 돌아온다 1옵션 역할을 한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1옵션이 됐을 때 결국에는 사이즈 문제가 있고 빅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국내 빅맨진 뭐 김승원이나 최부경이나 김민수 이쪽에 로테이션 부담이 있고 그리고 SK는 김민수 같은 경우는 사실 허리 부상이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이 한 번씩 로테이션 빠질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가 늘 있단 말이에요. 미네라스가 뭐 메인이 되기에는. 그래서 저는 SK가 지금 안영준도 개막전에 뛰지 못하죠. 최준영도 그때 맞춰서 돌아오죠. 이렇게 되면 1라운드에 어쩌면은 고전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문경 감독이 어떤 대처법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원희가 사실은 좀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면 그런 최악의 가정을 하면 국내 선수가 맞거나 미네라스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국내 선수가 지난 시즌이었다면 그 외국인 그 선수들이 어떤 약간의 하향 평준화 때문에 국내 선수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아, 그렇죠. 예.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 원희가 지금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가격리 동안 논 거예요. 예, 그쵸. 놀았어. 예. 배 나온 건 논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식습관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 외국인 예. 선수들이 2년차가 되면 방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 원희 선수가 뭐 리그컵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걱정이 좀 되는 건 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문경 감독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철 코치도 그렇고 워낙 경험이 이제는 이제 좀 풍부한 그런 이제 코칭 스태프니까 그쵸. 아마 잘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컵 대회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원희는. 자, 예. 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 지금 그 KBL 컵 대회에서 1.59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자 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몸 상태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사용 안 할 것 같고 아마 모비스가 현농을 사용을 했을 때 사실 그 어떤 출전 시간에 어떤 엄격한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에서도 아이자 힉스를 그런 식으로 한번 쓸 것 같고 저는 그 삼성이 지금 이제 가드 지내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포인트 가드 포지션 진짜 좀. 포인트 가드. 그러니까 리딩 가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 리딩 가드가 풀릴 것 같지 않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김지영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동엽 선수가 있고 뭐 이호연 선수가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긴 한데 타 팀 어떤 가드진하고 보면은 굉장히 견고하진 않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리딩 가드를 쓰긴 쓰되 공격의 중심은 이 리딩 가드 중심이 아니고 이관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세트 오펜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도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삼성 가드진의 어떤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관희 선수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불안한 면은 있죠. 그리고 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볼 없을 때 어떤 움직임보다는 볼을 가지고 하는 농구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뭐 김준이나 임동섭이나 뭐 배수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빅맨끼리 그러니까 뭐 배수영, 아이자 힉스가 2대1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이관이나 아이자 힉스, 뭐 이관이나 배수영, 뭐 이관이나 김준인 이런 식으로 이제 1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삼성이 뭔가
그 해법을 갖다 좀 찾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좀 그 부분이 리그컵에서 봐야 될 어떤 또 다른 초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어떤 2대2 게임 전개 능력이나 어떤 볼 배급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은 정말 그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관희가 사실 2대2 게임에서 어떤 동료들의 기회를 파생하는 능력은 사실 아직 좀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이번 시즌에 뭐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차라리 어떤 받아먹는 쪽에,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 현대모비스 박구영 코치가 예전에 했던 역할처럼 그런 받아먹는 쪽에 좀 특화를 시키고 오히려 볼 핸들러 역할은 이관희도 그렇고, 그리고 연습 경기를 보면 임동섭도 그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임동섭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2대2 핸들러는 그쪽에 맡기고 오히려 그쪽은 수비와 어떤 캐치앤 슛, 3점 마무리 이런 걸 초점을 두면 저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아니면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IJX의 어떤 드리블 능력이 뭐 제가 이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9.0점이니까. 그렇죠. IJX는 KBL의 아데토쿤보입니다. KBL 아데토쿤보요? 아데토쿤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러키에서 자기가 볼 운반해서 패싱하고 들어가서 돌파하고 예. 미러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동서부 최고 승률을 거뒀잖아요. 예. IJX라고 왜 못해요? 갑자기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뭐요? 제가 지난 시즌 중에 그 이제 삼성 취재를 갔는데 라커룸 들어갔는데 이제 네. 이상민 감독께서 NBA 경기 재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네. 아데토쿤보가 화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보시면서 쟤를 어떻게 막아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IJX를 어떻게 막아요? 예, 이제 이상민 감독 거기 힌트를 얻을 것이다. 힉스 짱. 네. 진짜 이거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저는 바닥까지 다 사과했었어요. 그래요? 예, 겁날 게 없으시다. 그거 괜찮아요. 예. 그러면 삼성의 어떤 파격적인 대안은 KBL 아데토쿤보, 아이자 힉스를 어떤 아데토쿤보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관희는 그러면은 블레소? 한국의 블레소? 그렇죠. 에릭 블레소. 에릭 이관희? 에릭 블레소. 임동석 선수가 미들턴? 미들턴. 예. 김준일이 로페즈? 브룩 로페즈. 예.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삼성은 한국의 미러키고. 예, 이동엽이 조지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삼성 다음 시즌 뭐 성적은 뭐 보장된 거네요. 저는 아이자 힉스가 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코스다.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진짜 얼마나 대단할지. 한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나갔나? 예, 조금 오버했나요? 예, 장난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예, 그래서 비유를 한 거랍니다. 예, 당황스럽네요. 말이 꼬이네. 예. 숨 쉬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자, 전자랜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자랜드가 비시즌의 왕자는 맞아요. 그렇죠. 지난주 KCC와 연습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3점도 뻥뻥 터지고 사실은 이 외국 선수 2명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붙는 부분이 있지만은 역시 국내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굉장히 혹독한 단련을 통해서 만들어온 어떤 팀 디펜스와 어떤 움직임들은 역시 이 팀이 괜히 감독랜드라 불린 게 그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김낙현 선수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김낙현 선수가 지금 이제 패싱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스크린 잡고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점퍼도 굉장히 좋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 가드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잘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게 과연 정규리그 때는 통할까? 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낙현은 굉장히 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정영삼 선수가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그동안 이제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역할을 못했는데 연습 경기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도 갖다 보였다. 그 유동 감독이 정영삼 선수에 대해서 비시즌 몸가리를 알아서 해달라고 이제 정권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 정영삼 선수가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KCC와 연습 경기 이후에 뭐 허리가 살짝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영삼의 올 시즌은 기대할 만하다. 그러니까 정영상이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사실 그렇죠. 지난 시즌은 좀 그런 거를 못 해준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부상도 있고 올 시즌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정영삼은 영삼 거달라. 그 정혁은 선수 아닌가요? 혀가 달라? 그 상무 같잖아요. 상무. 내년 1월 되면 바꿀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영삼 달라. 영삼 달라. 영삼 달라.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전자랜드가 저는 이제 그 비시즌 취재하면서 좀 들었던 얘기인데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동 감독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 감독이 비시즌 시작할 때 이제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이랑 체지방을 좀 줄여봐라.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감량을 했을
했을 때 뭐 이제 파워가 떨어질 거에 대해서 너희가 우려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감량해보고 정말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증량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감량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고 실제로 김낙현, 전현우 같은 경우 체지방과 체중을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전현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났을 때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구 시작한 이래로 가장 좋은 몸 상태다. 그 전현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성실한 선수고, 근데 그 선수의 이제 약점은 뭐냐면 애매한 키에 스피드가 좋지는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과 몸무게를 줄이면서 순간 스피드 이런 부분을 갖다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2번, 3번 역할을 해야지 4번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고. 제가 볼 때 이대현 선수도 이제 좀 그런 이제 케이스긴 한데, 근데 이대현 선수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체지방은 줄이되 몸무게는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몸무게 좀 늘릴 수는 있어요. 파워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갖다 자기가 좀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어떤 그 적합한 체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자신이 찾아야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체지방을 줄이고 몸무게를 줄인다라는 거는 비시즌에서의 어떤 그 준비가 굉장히 좀 철저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고, 또 최근에 어떤 경향인 트랜지션을 강화하는 그런 상태에서 NBA도 그랬지 않습니까? 1980년대는 막 몸무게를 이렇게 들면서 막 이런 칼말로 같은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아데토쿤보처럼 정말 좀 말랐지만 이렇게 그 이쪽 그 코어 파워 존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그 기법들이 바뀌고 있고, 그게 트랜지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그 부분에서는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외국인 선수 2명 있는데 저는 헨리 심스를 우리가 좀 박하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좋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비디오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피지컬을 이용을 해서 골 밑에서 어떤 위력은 있지만 팀 동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했었는데, 전자랜드 관계자 말에 따르면 헨리 심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NBA 리거로서 금엄한 면이 있다. 그게 NBA 리거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나 NBA 리거야 이게 아니고 유도원 감독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그대로 코트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 그 패싱 능력도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원래 31인데 그 국내 선수들하고 말을 그렇게 잘 안 섞는다 그래요. 나 있다고. 그럼 난 뭐야? 그래요? 헨리 심스 괜찮아요. 말 섞어도 돼요. 은근 꼰대. 그런 면이 있다. 그런 면이 있다. 그렇죠. 헨리가 또 이제 이 왕족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어울리네요. 이름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팀캠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에릭 탐슨은 정말 그냥 살림꾼이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뛰는. 그래서 터프하고. 그래서 리온 윌리엄스하고 그럼 비교하면 좀 어때요라고 얘기했는데 전자랜드 관계자 당연히 우리 에릭 탐슨이 훨씬 더 성실하죠. 이렇게 얘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선수에 대한 애정. 주관적인.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